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에서도 제대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올라갈 때는 같이 또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 시장이 미국이 조정을 보이면 같이 함께 조정을 보이는 이런 조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쉽지 않은 구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제 구간인데요.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서 이 주가의 지수의 이 등락폭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음,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조금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얘기 잠깐 정리 한번 해보고, 이번 주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몇 가지 좀 점검을 좀 해보고, 지수 전망,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시장 토요일까지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요. 미국 다우 같은 경우 마이너스 0.51, 나스닥 마이너스 0.31, S&P 500 마이너스 0.43 정도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주 연속 조정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미국이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한 서너 달 정도 됐죠. 서너 달 만에 처음으로 2주 연속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차트가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 반등이 조금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였는데, 이번 주도 일단은 아래 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상당히 조금 미국은 이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0.1%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습니다. 혼조였습니다만 뭐 거의 보합권 전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단 하단이 있었는데 하단은 둘 다 만족을 딱 시켰죠. 거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수대를 몇 포인트 위에서 찍고 올렸는데 위쪽으로 포인트는 약간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만큼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도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원체 이 이슈 자체들이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도 부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발목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금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미국 시장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기존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유독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뭐 상황들을 몇 가지 보면요.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거의 1위 1비하는 장세에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죠. 하루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또 하루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잦아들면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난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어요. 공식 문서에. 물론 그 전에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을 다 했고요. 그 했던 내용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뭐 고용 쪽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형태가 나온다면 이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테이퍼링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 발표를 할 때 얘기들은 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록에 이제 처음으로 문서에 명시가 됐다. 이 표현 때문에 시장이 한번 조금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OMC 의사록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이 특별하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연준에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발표가 됐던 이 소개가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소개가 됐던 내용들인데 유독 조금 더 민감하게, 그러니까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시간으로 그 금요일이었죠.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 부양책에 대해서 기존의 2.3조 달러에서 1.7조 달러로 수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양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공화당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양보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양보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1.7조 달러. 공화당이 6천억 달러가 조금 안 돼요. 5,600억, 5,600 몇억 달러 정도 되는데 차이가 아직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0.6조 달러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예비비 쪽에서 땡겨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화당은 사실 양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자기 걸 다 내어놓은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협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더 깎여 나갈 걸로 보고 있고 이쪽에서는 조금 더 뭐 올려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 그 법인세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지금 흐름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게 참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내 거 아니면 안 돼라는 이 양보라고 하는 게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그 정치 쪽에서 타협이라는 문화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타협을 해서 양보를 하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분법적으로 너무 이 타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정상적입니다, 이게. 아마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이걸로 협상이 그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 자, 그다음 지난주 우리 시장을 뭐 아시아 신흥시장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시장을 좀 많이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관련한 부분인데요. 중국 쪽에서 규제가 이틀 연속 아주 강력한 규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규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계속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죠. 이 말씀도 제가 아마 서너 달 전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비트코인과 만약에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만 디지털 화폐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 입장에선 당연히 디지털 화폐를 밀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상화폐 쪽이 원책 시장이 커져 있고 이 공식 채널 쪽으로 자꾸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고난이 있을 거고요. 진통이 있을 거고요. 디지털 화폐 쪽으로 점차적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야 정부에서 국가가 규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세금을 매길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스닥 그다음에 신흥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쪽에 영향을 지금 되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위험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테슬라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한데 우리 시장까지 이렇게까지 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들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이 같은 위험 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아시아 신흥 시장의 위험 시장은 이 차원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같이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언제가 될지는 뭐 저도 뭐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도 점차적으로 조금 이 차별화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앞으로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성명에서 나온 대만 문제, 중국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죠. 내정 간섭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 쪽에 조금 또, 불리한 여건이 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 뭐, 보니까 지금 그 중국 쪽에서 우리 연예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바로 보복 조치가 지금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던데, 그런 액션들이 지금 보이긴 하던데, 이제 요 부분, 다음 주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 남중국해 문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관련된 그 내용들에 해당하는 섹터들은 조금 강한 반응들이 좀 나왔어야 됐는데, 지난주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게 있었었죠. 자, 요번 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연준 이사분들과 함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서 물론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주제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기존의 테이퍼링을 지난 4월인가요?부터 계속 주장을 하신 분들을 보면,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어제 또 한 분이 추가가 돼서 이제 두 분이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다른 분들 이 연설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또 조금 나오느냐,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테이퍼링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이퍼링이 지금 논의 여부를 얘기하는 거지 테이퍼링이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테이퍼링을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발표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스탑이 안 돼요, 제대로. 지금 연준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중장기 금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레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영레포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이 공급을 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잘못 이걸 섣불리 테이퍼링을 건드려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시장의 충격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가 지금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에 제가 이달 초중순쯤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다음 달에 나올 5월 고용지표라든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조금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 고용지표 그렇게 썩 우호적일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연준이 얘기했던 일시적인 상황, 현상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이슈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 채권 시장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채권 시장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압력을 행사할 것이냐. 일단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저녁쯤에 바로 일단 그 연예인들 우리 BTS 쪽 지금 영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재가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또 중국과 긴밀하게 뭐 이렇게 협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이 만남을 어떻게 모색을 해본다든지 이 부분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인데요. 5월 들어서 지금 10조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대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지금 테이퍼링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도 있었었고, 뭐 많은
이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미국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MSCI 이거 반기 리밸런싱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7개, 들어오는 기업들이 4개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빠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10조 가까이 이렇게 빠질 만큼 패시브 자금 이렇게 나갈 만큼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뭔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대내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매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제가 몇 차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들과 기관을 상대로 일반 개인들이 그냥 어깨 너머로 남들이 이 카더라 방송 듣고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자금들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면 지난주에 하루 평균 신용 반대 매매가 300억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매일, 거의 매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그 부분들을 조금 녹여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아마 제법 많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올 때는 또 제법 강하게 들어오는 연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강하게 들어오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는 실적 상향의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뭐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지금 계속 컨센들 조금씩 상향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지수 하단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상태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섹터들이 반영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쪽에서 반응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부 반응이 나온 섹터들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나왔고 안 나온 섹터들도 있었었고요. 자, 이번 주 예상 흐름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 그대로 뭐 제가 손을 안 댔고요. 이번 주도 이렇게만 지켜주면서 양봉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캔들상으로 보면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만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 다음 미중 갈등,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국인 매도의 이 연속성 여부, 요 부분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이번 주 정도 뭐 넘어가면서 조금씩 완화돼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게 과도한 부분이 있고요. 들어올 수 있는 날조차 환율도 우호적이고 우리 지표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우리 쪽에서 분명히 외국인들의 유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뭔가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는 지금 요번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부분에서 요런 섹터들 조금 봐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나왔던 뉴스를 하나 보면 이제 조선 관련 섹터들 이게 이제 슈퍼 사이클과 관련한 이제 수주를 계속 이제 향후 한 10년간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도 조금 이 조선 섹터들 쪽에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금융 관련 섹터들 이런 섹터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